내가 어제 중국집에서 짜장면 먹다가 생각이 났는데 나는 앞으로 짜장면을 짬뽕이라고 부르고 짬뽕을 짜장면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도 되지? 나 천재인 것 같아. 파카야, 그러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서 안 되지. 그런데 꼭 짜장면을 짬뽕이라고 말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 안 그래? 아니, 너만 그렇게 말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 딴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짜장면을 처음에 이름 지을 때 꼭 짜장면이라고 안 지어도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과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애플이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이름을 지을 때 꼭 짜장면을 짜장면이라고 이름 지을 필요는 없었던 거 아니야? 아, 그건 말이지. 아까 영상을 잘 보았나요? 자, 파카의 의문에 대해 여러분들은 정확히 대답해 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쓴 언어가 어떻게 정해지고 어떻게 변하는지 그 특성을 알아보도록 고고. 자, 아까 전에 짜장면을 짜장면이라고 꼭 불러야 되는지 파카가 궁금해했죠. 거기에 대한 언어의 첫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언어의 의미와 그 의미를 나타내는 말소리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언어의 의미, 그러니까 어떤 내용하고 그 내용을 나타내는 말소리, 자, 언어의 형식이라고 하는데 말소리, 의미하고 말소리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대요. 그러면 짜장면도 꼭 짜장면이라고 불러야 될 이유는 없겠네요. 그쵸? 이러한 성질을 자의성이라고 합니다. 자, 자의성 할 때 이 자의가 제멋대로인 뭐 이런 특성이라고 보면 돼요. 제멋대로이다. 그러니까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는 건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게 아니다 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고,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은 우연히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얘기하면 필연적인 게 아닌 게 우연적인 거죠. 그래서 여기 쓰이는 말들만 좀 어려울 뿐이지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교과서 예를 한번 볼게요. 교과서 112쪽, 113쪽. 자, 112쪽 아래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딸기가 나와 있어요. 자, 딸기는 우리는 딸기라고 발음을 하죠. 말소리가 딸기고 의미는 우리가 아는 그 딸기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의 발음을 한번 봅시다. 중국 사람들 발음은 草莓，草莓、이렇게 발음한대요. 우리는 딸기라는 말소리를 발음하는데 이 사람들은 草莓，草莓、 동일한 의미를 가진 대상인데 말소리가 다르네요. 그러니까 의미와 말소리 간의 관계는 필연적인 게 아니고 우연적이고 제멋대로이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영어로 본다면 strawberry, strawberry, 영어도 마찬가지로 우리랑 말소리가 다르네요. 동일한 의미를 가진 동일한 내용을 가진 딸기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성질을 우리는 자의성이라고 합니다. 교과서 113쪽 아래에 나오는 돼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돼지라고 발음을 하지만 이 동일한 대상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영어로는 피그, 일본어로는 부탁, 독일어로는 슈바인이라고 발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상을, 이런 의미를 가진 거 꼭 이 말소리로 발음해야 되는 뭐 어떤 강제성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만들어질 때. 근데 이게 처음 만들어질 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우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특징, 자의성입니다. 자, 그러면 자의성에 따라서 우리는 딸기를 난 그러면 돼지라고 부를래. 그리고 돼지를 나는 딸기라고 부를래. 아까 파카처럼 짜장면을 짬뽕이라고 부르고 짬뽕을 자장면이라고 부르겠어.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렇게 해도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겠죠. 그 못 알아듣는 이유는 다음 성질인 이것 때문이에요. 언어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약속이므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자, 사람들 사이에 약속을 했으니까 이 사회에서는 이 짜장면이 짜장면이지 짬뽕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짬뽕을 짜장면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들끼리 약속이잖아요. 이런 성질을
사회성이라고 하고, 여기서 사회라는 건 사회적인 약속, 여럿이서 정한 약속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약속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언어를 사용하는데, 도서실에 보면 프린들 주세요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을 간단히 보면 자의성을 배운 학생인가 봐요. 그래서 프린들이라고 펜을 부르기 시작해요. 이건 펜이 아니고 나는 이걸 프린들로 부를 거야. 근데 사람들이 당연히 못 알아듣겠죠. 사회성, 즉 사회적으로 정한 약속이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게 많이 사용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펜을 프린들이라고 해도 알아듣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전에 나중에 실린다고 만약에 한다면 스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사회성이 있으니까 무조건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뀐 걸까요? 자, 언어는 사회적으로 정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동일할 수는 없어요. 자, 우리라는 사회,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말을 여러분들이 보면 다 알아들을 수가 없죠. 사회적으로 약속을 했겠지만 또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성질도 가지고 있어요. 사회성하고 역사성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반대라고 볼 수도 있고, 사회적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는 게 당연한 언어의 성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시간 흐름에 따라서, 그러니까 역사적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성질을 역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성은 역사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는 특성이에요. 조선시대 말로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문자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내 이런 전차로 28자를 맹간나니,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타나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추정은 할 수 있어도 바로 들었을 땐 모르죠. 말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사회적으로 약속을 했지만 말은 쓰임에 따라서 계속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의미도 바뀌고 쓰는 새로운 단어가 생기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한 것 중에 어린 백성이 라고 할 때 이 어린의 의미는 현재 여러분들이 어린이날 할 때 나이가 어린, 그러니까 젊은, 이런 의미하고 다른 어린이에요. 이때의 어린은 나이가 어리다는 게 아니고 어리석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뭔가 학식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백성들이 잘 모르니까 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최소 28자를 만들었다, 뭐 이런 식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어린이랑 이때 어린은 완전히 의미가 다르죠. 이렇게 어린이라는 말만 봐도 말이 많이 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영상에서 봤듯이 짜장면은 사실 자장면이라고 사회적으로 약속을 했었어요. 자장면이라는 표기가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정했는데 사람들이 발음이 쓰다 보니 계속 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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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짜장면을 많이 쓰니까 시간이 흘러서 짜장면이라는 말도 우리가 배운 언어의 특성은 세 가지였어요. 첫째, 언어는 내용인 의미와 형식인 말소리 간에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는 언어의 자의성. 둘째,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그 사회에 속한 개인이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언어의 사회성. 셋째,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는 언어의 역사성. 이번 시간에 배워볼 네 번째 특성은 인간은 이미 알고 있는 언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단어나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성질입니다. 이 성질은 언어의 창조성이라고 해요. 교과서 116쪽, 117쪽에 나옵니다. 청소를 시작합니다 라는 문장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문장과 같은 의미의 문장을 만들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청소를 시작할게요. 청소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청소. 청소 시작해. 등등 다양하게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 117쪽 아래 나오는데 아기한테 우유 마시자 라는 말을 하니까 아이가 알아들었어요. 그 다음에 수박 먹고 싶어요 라는 말을 알려주었어요. 이 두 문장만 알려주었는데 아이는 우유 먹고 싶어요 라는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미 알고 있는 언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단어 또는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특성이 창조성입니다. 학습지를 통해서 관계 있는 언어의 특성을 찾아서 적어보는 활동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조선시대 지구에서 납치되어 길러진 피터 퀴일. 타노스의 수양딸 가모라는 타노스의 방해를 물리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자, 피터 퀴일이 조선시대 사람이에요. 가모라의 생일날 피터가 가모라에게 우주에서 가져온 되게 희귀한 보석을 선물하려고 해요. 근데 이건 지구에 없는 보석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한번 지어주도록 합시다. 자, 뭘로 지어주도록 할까요? 인피니티 스톤? 뭐 파카파카 스톤? 다이아몬드? 레인보우?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보석의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보석의 이름을 반드시 무엇으로 지어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이건 필연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성질은 언어의 자의성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던 단어들을 통해서 지금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죠. 그럼 이거는 언어의 창조성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학습지에서 의도한 건 보석의 이름이 반드시 어떻게 정해져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걸 토대로 언어의 자의성을 알 수 있도록 만든 문제예요. 피터가 이 돌의 이름을 지은 다음에 가모라에게 줬더니 가모라가 이거 별로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피터가 에휴 넌 참 어리구나 쯧쯧쯧쯧. 피터는 조선시대 사람이에요. 지금 설정상. 이걸 듣고 가모라가 히 내가 좀 어려 보이긴 하지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지금 피터끼리 얘기한 어리구나는 조선시대의 의미예요. 조선시대의 의미는 어리구나가 어리석다의 의미라고 했죠. 근데 지금의 기준으로 가모라가 내용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나이가 어리지 라면서 기뻐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어리다라는 말이 바뀌었다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의미가 변할 수 있다는 건 언어의 역사성하고 관련이 되죠. 계속해서 볼게요. 피터는 조선시대 사람이어서 가모라가 알아듣지 못할 말을 가끔씩 해요. 병자년 방죽을 부리는군 뭐 등등 이런 말들을 한다고 쭉 나와 있어요. 자, 지금은 안 쓰는 말이니까 가모라가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언어가 이렇게 역사적 흐름에 따라 변한다는 걸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합니다. 자, 피터 킬의 말을 가모라가 못 알아들은 건 가모라가 알아듣지 못하는 조선시대 말을 사용했기 때문인데 가모라는 다른 방식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가모라는 자기가 어휘력이 되게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단어들의 이름을 마음대로 바꿔 부르고 있어요. 풀을 물이라고 하고 뭐 풀을 나무라고 부르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겠죠. 이러한 내용은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그 사회에 속한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언어의 사회성하고 관계가 되죠. 자, 그러던 어느 날 먼 우주에서 피터의 친구 I'm Groot, 그루트가 놀러 왔습니다. 그루트는 처음에는 I'm Groot, 나는 그루트다 라는 말밖에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영리한 그루트는 가모라가 나는 가모라를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알려준 후에는 여러분들 아는 내용하고 좀 다르죠? 나는 우리 별을 사랑합니다. 나는 지구를 사랑합니다. 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을 만들어서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던 말을 바탕으로 새로운 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언어의 창조성이라고 했죠.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루트는 언어의 창조성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파카파카.